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최고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3일째입니다. 그때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정말 힘도 못 쓸 정도로 고통받는 게 3일째 된 그날에 그 오빠 두 사람이 칼을 차고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즘 영화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영화가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아내나 여동생이나 아니면은 딸이 아주 나쁜 악당들에게 납치되거나 유린돼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이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다면은 드디어 그 가족들이 오빠나 아버지나 남편이 직접 나서서 이 악당들을 찾아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 속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복수를 하고 응징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 아주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민족은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똘똘 뭉쳐진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부족과 서로 통혼하거나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예 교류가 없는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성이 높이 쌓아졌던 이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은 특이하게도 그 당시 모든 국가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 농업이 발달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성을 만들고 해서 이런 정착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 민족은 유목을 하는 민족입니다.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을 몰고 풀을 찾아서 다니는 유목민족이라 이 나라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로 목초를 찾아 헤매는 그런 민족이 유랑민족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나라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풀을 뜯어먹이고 이제 당분간 거기서 머뭅니다. 근데 이미 아까 말씀대로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지역도 아주 조금만 나가면은 도시고 조금만 가면 성읍이니까 그곳에서 붉긋붉긋한 빛깔, 그 노래소리,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서 춤추고 노는 축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보도 듣도 못한 그 정도의 문화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부족의 부족장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너무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호기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 축제장으로 가서 구경을 하러 갑니다. 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에게 눈에 띄어서 딱 납치를 당해버려요. 너무 예쁘니까 그 추장이 그 소녀를 데려가서 아예 강간해버려요. 범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욕정에 눈이 멀어서 했겠지만은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무나 아리따웠고 너무나 예쁘고 또 알아보니까 이 여자아이의 출신지가 바로 자기 민족이 아니고 바로 유목민들, 바로 자기들 땅에 지금 임시로 거하고 있는 그 유목민족의 딸이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를 이제 연모합니다. 막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대추장에게 아버지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여자 없이는 못 살겠어요 라고 드디어 자기 아버지에게 결혼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추장이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아들이 일은 저질렀지만 여자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나 조신스럽고 게다가 또 자기 땅에 지금 임시로 와 있는,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민족의 딸이라니까 알았다 그러고 드디어 그 민족의 족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만저만 우리 아이가 그대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일은 쳤지만 어떡하냐, 우리 같이 사돈을 맺자, 결혼하게 해달라, 정식으로 결혼해서
우리 추장의 아내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혼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족장이 가만히 듣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알았다 그러고, 일단은 알겠다 그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저 멀리 양을 치러 갔으니까 돌아와서 같이 모이면은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하겠노라고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만저만 우리 딸이 너희 누이가 저 족장 추장에게 지금 끌려가서 저 욕을 보고 오히려 저들이 이제는 우리하고 결혼을 하자니까, 결혼을 맺자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제 아들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아들들이 분노가 머리끝에 찬 거예요. 첫째, 자기 여동생이 당했다는 데 대한 그 분노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신들만의 그 전통, 감히 우리 민족을 빼어난 민족을 이 야만족들, 이 오랑캐족,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 아이를 욕보였다니까 그에 대한 민족적인 분노, 수치심도 막 끌어올랐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자기는 떠돌이에요. 군대가 없어요. 그냥 양치는 양치기밖에 없고, 근데 저들은 성을 짓고 추장과 대추장이 있고 군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략을 짭니다. 추장을 만났어요. 대추장을 만나서 좋다. 그러면 이래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뭐 해야 안 되겠냐 하되,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전통이 있다. 우리와 하나가 되려 그러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줘야 된다. 우리는 남자는 누구든지 다 포경수술한다. 남자는 무조건 우리는 포경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하고 싶다면 너희들도 모든 남자는 다 포경수술하고 고래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이 일을 논의하자 라고 이제 딱 던집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추장과 대추장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진 않아. 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제 그 자기들 그 군사들과 백성들 모아놓고도 설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저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저들의 요구 조건이 우리 모두가 다 포경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근데 우리가 좀 하면 어떠냐? 하게 되면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엄청난 저게 다 우리와 한민족의 것이 된다. 우리께 된다. 재물도 뭐 소양도 사람도 다, 그 다음에 저 봐라 아리따운 여자들 우리가 며느리 삼고, 또 우리 딸들을 그들이 줘가지고 하나 되면 적어도 우리와 저들이 한민족이 되니까 해볼 만한 장사 아니냐 라고 설득을 하니까 온 성읍의 사람들이 좋다, 굿 아이디어, 오케이 하고 전부 다 약속을 하고 드디어 그들이 양피를 잘라냅니다. 요즘 같으면서야 뭐 큰 문제가 아니죠. 뭐 병원 가서 뭐 잠시만 하면 됩니다. 뭐 메스로 싹 자르면은 조금 따끔하고 말고, 그 다음에 소독약 바르고 지혈시키고, 그 다음에 뭐 종이컵 딱 달고 나오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싯돌, 돌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날카로운 돌이나 칼로 자르면은 뭐 지혈이나 옳게 됩니까? 게다가 소독은 됩니까? 감염도 되고 막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파요. 그 당시에는 종이컵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부딪히면은 얼마나 아파요. 막 쓰려 죽죠. 뭐 어쨌든 이들은 합니다. 왜? 이 지금 민족과 하나가 되고 저 딸들 우리가 데리고 오고 저들의 재물도 우리 거 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무릅쓰고 모두가 다, 모든 남자가 다 고래를 잡았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최고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3일째입니다. 그때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정말 힘도 못 쓸 정도로 고통받는 게 3일째 된 그날에 그 오빠 두 사람이 칼을 차고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는 그 남정네들을 도륙을 시작합니다. 몰살시켜, 몰살. 뭐 힘 한번 못 써보고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고통과 시험 중에서 누웠고 그냥 엎드려 있다가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누이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솔해서 앞으로 이 부족 때문에 다른 민족들, 부족들이 총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멸족을 하는, 멸족. 다 죽는다. 어떻게 경솔했냐? 라고 막 꾸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까? 라고 부딪혔습니다. 두 개의 가치관이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재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 복수극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꾸중했고, 이 자녀들은 자기의 민족적인 자긍심, 아버지,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한 것이 맞습니까? 그래 참아야 됩니까? 라고 부터 싸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버지가 걱정했던 대대적인 반격이나 복수극은 없이 일단 문제는 해결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름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에게는 축복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예? 막 그냥 무서울 정도로 저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이 오빠들이 물론 사람을 죽이고 한 것은 그렇지만은 명분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냐? 여기서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눈을 떠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왜 이 아들 둘이가 이렇게 저주를 받냐면 딴 게 없습니다. 이 포경수술은 할례라고 하죠. 할례는 그 당시에 이 민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외형적인 이 의식이 자기의 표피를 자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할례를 이 아들들은 복수의 방법으로 써버린 거예요. 생각이 벌써 나실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냐? 어떻게 보면은 누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했던 이것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냐? 명분이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 할례를 이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냥 남용해버리고 만으로 여겼던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명분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죠. 그것이 결국 결론까지 다 보장해 줄 수 있냐? 아닐 겁니다. 명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도 찾아봐야 되고, 내 정의감을 내세운 그 정의 밑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찾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 날
피를 뿌렸던 이 복수극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의미를 오늘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